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조금 차익 실현 흐름도 좀 보여주면서 종목 장세의 흐름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 흐름 속에서 오늘은 살짝 이제 쉬어가는 움직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중에서도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종목들도 좋지만은 우리가 탄탄하게 좀 가져가기에는 이 실적주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꾸준하게 좀 관심 가지자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도 이제 리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파마 리서치 조금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실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바이오 종목들에서 요새 상승하는 흐름들 좀 보게 되면 백신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이 가장 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마리서치는 실적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콘주란이라고 하는 이 관절염 치료제가 그래서 판매량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실적 성장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무난하게 한번 박스권 좀 뚫어내고 나서 한번 지금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눌림을 준 뒤에 재차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오전에 막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규 리포트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 좋게 보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이런 리포트도 많이 좀 발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힘입어서 충분히 다시 한번 75,000원대 이상으로 뛰어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우건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오늘 이제 신고가를 또 가는 모습이었었는데 흐름이 아주 좋죠. 뭐 목표가에는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만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이 종목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대형주지만 대우건설은 그래도 단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M&A 관련되기가 매각 이슈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뉴스가 나왔죠. 이제 스카이레이크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 측에서 이 대우건설을 인수하겠다라고 지금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건설 경기 자체가 계속 좋아지면서 향후의 실적 전망들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여러 업체들에서 이제 인수 의향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에 그렇게 큰 차질이 생길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업체들이 이제 그 매수 의향을 좀 인수 의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떤 업체와 이제 거래를 하게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지금 매각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이런 매각 이슈까지 더해질 수 있는 대우건설은 좀 굵직하게 또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번 대륙제관이라는 종목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륙제관도 지금 이제 매수 이후에 한번 그때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한 차례 지금 이틀 정도 눌림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폭으로 한 62,500원대는 크게 깨지 않고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대륙제관은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페인트 통. 요새 이제 페인트에 대한 수요도 완익 증가하고 페인트 가격까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 페인트 통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륙제관이 실제로 그 부분에 따라서 실적 성장을 최근에도 아주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 이 호황에 힘입어 가지고 훨씬 더 안정적인 실적을 찍어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2,500원대 깨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차 지금 상승하기 전에 좀 매수 접근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충분히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한 번씩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I 한번 좀 볼게요. STI는 제가 매수한 이후로 조금 빠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반도체가 한번 좀 시세를 탔었을 때 이 종목은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한번 지금 눌림을 준 상황인데 지금 차트상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난 이후로 다시 2만 원대를 좀 넘어서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STI는 제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약액 공급 장치를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도 수혜를 받고 하반기 디스플레이 쪽에 수혜를 받는 업체인데 최근에 워낙 다른 일단 메인 종목들이
워낙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상승을 다 마치고 나서 이런 STI도 제타 따라가는 흐름들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한번 이제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반도체랑 좀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현재가부터 한번 좀 볼게요. 현재가는 24,950원이고요. 24,900원에 매수 편입하겠고 종목명은 ISC라는 종목입니다. 영어로 ISC예요. 그래서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쪽이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좀 강한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이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메모리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모멘텀이 탄탄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이제 ISC라는 이제 종목이고요. 이 사업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테스트 소켓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테스트를 할 때 그냥 생 반도체 칩을 바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케이스에다 집어 넣고서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케이스를 생산을 하는 게 ISC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용 테스트도 만들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테스트 소켓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비메모리나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을 하냐면 결국에는 테스트 물량,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 물량들이 증가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 양도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수혜를 받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테스트 물량이 또 크게 증가될 거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 2020년부터 꾸준하게 또 상승세를 이어갈 걸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 이익률까지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올해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TSMC라든지 이런 데서 파운드리가 지금 풀캐파예요. 거의 풀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공급이 부족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외주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결국에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물량들을 확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작업도 같이 물량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업체가 이제 실적 성장을 무난하게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또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랑 같이 비교되는 종목이 뭐가 있냐면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같은 이제 비슷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리노공업은 신고가를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ISC는 신고가를 아직 못 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 쪽으로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메모리 반도체 소켓을 생산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메모리 쪽의 노출도가 높은 리노공업이 훨씬 잘 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이 크게 매출이 확대가 됩니다. 한 60%대 정도까지 비메모리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리노공업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저평가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바탕으로 저평가해서 이제 좀 반등세를 충분하게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ISC 한번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지금 제가 비메모리 쪽을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표준안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많이 될 건데 DDR5로 가게 되면 기존의 DDR4보다 반도체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테스트용 소켓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업체가 이제 그거를 그 전용 소켓을 생산을 하고요. 실제로 이게 크게 커지다 보니까 단가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평균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실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DDR5 전환도 굉장히 큰 수혜 모멘텀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한번 돌아가서 이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 섹터는 지금 뭐 악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악재가 하나도 없고 악재가 딱 하나 있어요. 네, 악재 뭔지 아세요? 뭐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네. 구속이 된 게 악재인데 네. 이제 그 또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지? 만약 또 사면이 실제로 된다면 또 반도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맞죠.
당연히 뭐 사면이 실제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삼성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뭐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면을 실제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약속하는 게 종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투자를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되면 분명히 반도체 삼성과 또 관련된 이런 반도체 업체들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지금 사면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뭐 섣부르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기대하시기보다는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쪽이라든지 삼성에서 원래 기존에 투자하려고 했던 금액 자체가 또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슈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올해 반도체 투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가격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매수가는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26,300원, 2차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7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